그럼 일단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 뇌사 장기 이식 기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요. 먼저 최우수조로 뽑힌 11조가 나와서 발표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국내 장기 기증 현황과 문화를 한혜범 학생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예우 부족에 관한 내용과 결론에 대해서 이소민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장기 기증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2011년 한국 장기 기증원이 출범한 이후 장기 기증이 증가해오는 추세에 있었지만 2017년경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으로 통합 개편된 이후 장기 기증의 수가 감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입장에서 다른 선진국, 특히 이런 서방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장기 기증의 기증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그닥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서방 국가들은 계속해서 장기 기증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역행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제도의 개선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도 있고, 또 그런 이 장기 기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는 네 가지 측면에서 장기 기증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기 기증을 통해서 이제 생명 나눔을 실현함으로써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장기를 이식받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의 변도가 없는 말기 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장기 이식을 절대적으로 기증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런 각종 암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불법적인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 말기 질환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함으로써 이분들이 산업 여군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생산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이 장기 기증의 숫자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또 시행해보자 노력하고 있는데, 2000년 장기 총이식의 방법, 일명 장기 이식법을 제정을 하게 됨으로써 내사 장기 이식을 법제화하고 이제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Homes라는 이 현재는 이름이 바뀌게 되었지만 이걸 설립한 것이 제도가 되었으며 장기 매매를 도적으로 금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11년 장기 이식법을 개정함으로써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의 법적 근거 및 내사 추정자 발생 시 정기 구도 기관으로 통보하는 조항이 주를 이루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2017년 이 장기 조직 기증 기관을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으로 통합하게 된 이후로 각종 내적 혹은 외적인 문제, 또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여러 문제로 인해 이 장기 기증자 희망 등록 숫자가 감소를 하게 되었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왜 유달리 장기 기증의 희망 등록률이 낮고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장기 기증률이 낮은 이유는 문화적 차원에서 먼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이고, 또 유교에서 흔히 신체 발부 수지 분모라고 신체 훼손을 좀 극도로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장기 기증을 위해서 장기를 적출하게 된다면 이런 신체 훼손이 불가피하다 보니 이것에서 나오는 거부감이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장기 기증률이 낮은 문화적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막연한 불안함 역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자신이 죽고 나서 이 장기를 남에게 베풀게 될 때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장기를 모두 꺼낸 뒤 약간 본인에게 남는 게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합쳐져서 장기 기증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매체나 언론을 통해 이런 장기 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매체나 언론에서 장기 기증 이후 사후적인 부족 같은 점이 다루어지고 집중적으로 조명되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 기증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더욱 기증률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비교를 해볼 만한 집단은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우선 유교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고 또 굉장히 여러 캠페인이나 또 옵트아웃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서 장기 이식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고 있는 덕에 우리나라와 달리 장기 기증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낮은 기증률의 이유에 대해서 제도 및 절차에 대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걸 네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먼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옵트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옵트인 제도에 대해 알기 전 먼저 이 옵트인과 옵트아웃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데 먼저 옵트인 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explicit consent라고 사망 전 별도의 장기 기증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밝힌 사람만이 장기 기증에 대한 기증 동의자로 보고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 후에 장기 기증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옵트아웃 제도는 풀 컨센트라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장기 기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장기 기증에 대한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포함해 잠재적인 동의자로 추정하고 사망 후에도 이 사람들에 대한 장기 저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이 옵트인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소극적인 장기 및 조직 기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옵트인 제도 대신 옵트아웃 제도를 채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국민 모두가 자신이 장기 기증자라는 동질감이 생겨 긍정적인 동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더러 장기 기증의 의사결정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에 비추어 장기 기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영국과 한국을 비교해보자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이 영국이 한국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뇌사 장기 기증 중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비율 또한 11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대한민국은 장기 기증자에 대해 매우 좁은 범위를 띠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장기 기증의 대상자는 뇌사자이며 이를 유럽과 비교해본다면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신경질 환자 또한 장기 기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전체 장기 기증의 비율 중 40%가량이 신경주 장기 기증이며 네덜란드 또한 그 비율이 59%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복잡한 동의 절차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사전에 하였더라도 후에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만 실제 기증이 가능합니다. 즉, 기증자가 생전에 밝힌 자신의 의사는 무시된 채 이를 가족이 최종 결정을 하는 상황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좁은 보호자의 범위로 유족이 동의를 얻을 때에는 배우자, 직계부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순으로 선승이자로 동의자를 규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1인 가구가 늘고 있을 뿐더러 가족 간의 교류가 줄면서 유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의 장기 기증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나라의 장기 기증률이 낮은 이유를 저희는 예우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자체가 기증자 및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유가족 심리 지원 등 세심한 관리가 부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장기 기증을 하려고 해도 지자체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가 없고, 기증자가 죽은 이후에 충격에 빠진 유가족을 돌보는 데도 소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희 나라의 상황과는 다르게 어떤 나라들은 예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 예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스페인은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가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를 맡아서 장기 기증자가 사후에도 그 유가족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 170개의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이 코디네이터를 일괄적으로 한 명 이상 중환자실에 배치해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장기 기증 설득 단계로 넘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페인이 굉장히 코디네이터 등의 제도로 장기 기증 이후에도 예우를 갖춰주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페인을 중심으로 또 저희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장기 기증 이후 정서적 혹은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유가족에 대해서 언제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유가족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지역별로 자체적인 장기 기증의 날이 있어서 기증인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소규모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라나다랑 말라가 주에서는 기증인 추모의 벽과 추모 공원이 있어서 이러한 시설들이 시민들의 자체적인 기부로 운영이 됨으로써 장기 기증인에 대한 예우를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발표를 총괄해서 한번 결론을 말해보자면, 저희는 생명마흔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장기 및 조직 기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히 스페인과 미국 등 타 선진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낮은 기준율을 보면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요. 낮은 기준율의 이유를 문화, 제도,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 및 조직 기준율 문제는 한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동의, 의학적 제도, 법률 등 다방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활동을 진행하면서 미래의 의학도로서 이러한 의학적 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돼서 장기 기증률이 높아지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조와 14조가 질문이랑 코멘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13조부터 나와서 질문과 코멘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학생들도 질문이 있으면 과감하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멘트와 질문을 맡은 13조입니다. 먼저 제가 코멘트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그림과 그래프 자료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든 점이 우수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희 조의 경우에는 예우 부족이라는 근거를 문화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었는데, 그를 확실하게 분류하여 다른 부분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사례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국이나 스페인 등 타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한국의 사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점은 한국 장기 기증원으로 통합 후 기증자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으로 통합이 된 게 약 2017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마이크 빼도 될까요? 2017년에 이제 한 사건이 사실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때 허모 씨라는 분이 이제 약 24세 나이로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이 장기를 기증하고 그 시신을 온전히 동학해서 운반하고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홀로 모든 이런 사후 과정을 담당했던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언론에 이 사연이 소개가 되면서 장기 기증에 대한 이런 인식도 많이 악화되었고, 실제로 약 일주일간 1000여 명이 희망 등록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내용이 좀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장기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이런 장기 기증의 팀원 등록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뿌리 깊은 유교 문화와 유가족의 결정력 행사를 낮은 장기 기준율의 이유로 드셨는데 그러한 문화에도 불구하고 옵트아웃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트아웃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 기증 옵트아웃제는 장기 기증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장기 기증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가족이나 개인이 장기 기증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 장기 기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교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 기증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제적으로 그 기증에 참여하게 되진 않습니다. 다만 장기 기증 희망 표시, 의사 표시를 귀찮음 등의 이유로 하지 않은 분들의 장기 기증을 독려하기 위해서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는 장기 기증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옵트아웃 제도가 유교 문화에도 불구하고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14조도 나와서 질문이랑 코멘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장기 기준율이 낮은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주신 11조의 질문들입니다. 우선 저희 조와 같은 주제로 포스터를 제작하셔서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과 비교해 새로운 시사점을 생각해 볼 기회였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절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복잡하게 설정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코멘트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조는 현재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과 달리 옵트인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옵트인 제도로 인해서 현재 소극적인 장기 희망 등록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장기 기증이 결국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옵트인 제도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를 감싸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 사회적 맥락들 또한 이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포스터에서 네 가지 측면으로 장기 기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측면의 이유도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가 이렇게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이 낮은 이유를 네 가지 이유를 분석하였는데 저희 조가 이 자료를 조사하고 이 포스터를 만들기 전에 이 네 가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이 그 사회적 맥락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그 사회적 맥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에 대한 홍보 또한 부족하고 이렇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하여서 저희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 또한 이 장기 기증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되셨나요? 네.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더 추가로 해주실 분 있을까요? 네. 교수님께서 마이크 줄이 짧아가지고. 저는 이제 생명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고요. 오늘 정말 방대한 주제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도 많이 배우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리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은 여러분이 지금 언급한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도 저희 이식 관련된 많은 기관과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코멘트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아직 예과생이지만 나중에 이제 본과에 올라가면 장기 이식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또 이 내사자 기준을 한번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코멘트 드리게 한 가지는 아까 뇌사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할 때 우리나라는 뇌사에서만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심장사 후 기증 여러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DCD라고 하거든요. 도네이션 서큘레이션 데스 아니면 카디악 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나라도 이제 그 DCD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법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국회와 논의를 몇 달 전에도 저희가 같이 했었고, 그래서 뇌사 지금 아까 뇌사 판정에서 처음에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뇌사 판정할 때 저희가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은 6시간 간격,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서 뭐 24시간, 48시간 간격으로 뇌사 조사를 2번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심장사를 하더라도 1차 뇌사 조사를 통과해서 뇌사의 합당은 어느 정도 해야 기증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전에도 심장사가 되면 기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까 질문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선순위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부인 아니면 자녀 아니면 부모 이렇게 선순위가 이동을 하는데, 아까 학생이 잘 설명했듯이 선순위 보호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요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 좋겠는데 동의를 했다가 다른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선순위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도 다른 가족들이 의사를 이거는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옵트인 옵트아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옵트아웃으로 제도를 변경하면 좋겠지만 우리 제도라는 거는 적어도 사회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당장 우리가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바꾼다 그러면 아마 광화문 앞이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생명일기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공부를 하게 하고 또 홍보를 하는 이유도 대국민적으로 이 장기이식에 대해서 좀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자연스럽게 옵트아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기증률이 굉장히 높지만 옵트인 제도가 있어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옵트아웃 제도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전문의사가 돼서 이 뇌사 기증에 대해서 또 DCD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또 여러분 가족들이 그런 인식들 정말 새로운 생명을 아까 초반에 이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새로운 생명을 좋아하시는 분의 장기를 이용해서 저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취지들이 전 국민에게 공감이 되면 아마 장기이식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은 없으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마칠 때 아마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이사장님하고 같이 여러분 한번 평상시에 장기이식에 대해서 궁금했던 질문들이 있으면 나중에 주고 있더라도 나중에 깨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집에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마칠 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질문 생각해 놨다가 끝나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13조 죄송합니다. 우리 11 수고 발표 수고했습니다. 박수.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 뇌사 장기 조직 이식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최우 수조로 뽑힌 18조가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네요. 누구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뇌사 장기 그리고 및 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조사한 18조입니다.
저희는 현재 매일 국내에서는 약 4만 명의 환우들이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실제 내사 장기 기증자는 부족한 현실을 보고 그리고 내사 장기 기증률이 38.03%인 미국과 37.4%인 스페인과 비교했을 때 9.2%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내사 장기 기증률이 현저하게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실제 2021년에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장기 이식 대기자들이 2,480명으로 매우 많았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인지하였고 이 시점에서 수많은 환우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기 기증과 인체 조직의 손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조직 기증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했습니다. 이에 예비 보건 의료인으로서 내사 장기 및 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총 6가지 방안을 고안해보았고 예비 보건 의료인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및 활동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았습니다. 네, 우선 내사 장기 조직 이식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알기 전에 현재 장기 기증자에 대한 혜택 및 예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장기 기증자에 대한 혜택 및 예우는 크게 가족관리 서비스 운영, 지역 화장장 이용료 면제, 봉안료 감면, 유족의 필요시 행정처리 절차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 제도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는 유가족 지원 강화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강화가 있습니다. 유가족 지원 강화에는 기증자 시신 보건과 이송, 행정 업무 처리 시 전문기관 인력 동행, 유가족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유가족과 수혜자 간 간접적 서신 교류 추진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강화에는 기증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예우, 기증적 예우에 대한 조례 신설, 지역 사회 서비스 요금 면제 및 할인 등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활성화하여 기증자 사망 시 유가족과의 애도 상담을 활발하게 하는 등 정부 지원 방안이 다양한 추세입니다. 뇌사자의 장기 조직 이식 기증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장기 조직 기증 관련 실무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교육의 목표 같은 경우는 장기 및 조직 기능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를 제고하여서 적극적인 기증 문화에 앞장서는 의료진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에는 크게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직 의료진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대생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직 의료진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기증을 거부하고 기증 신청과 처리를 돕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그 교육의 내용이 됩니다. 또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와 협력하고 또 기증 대상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방법을 제공하고 그것을 훈련해보는 연습을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더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인데요. 이 교육은 흔히 하는 일반적인 강의 방식이 아니라 플랫 클래스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강연자가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앞으로 나와 강연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통해서 장기 조직 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관련 지식을 더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 수업 시간을 하고 있는 이 교육 방식도 플랫 클래스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 교육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증 문화 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증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발표는 장기 기증자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건데요. 이런 보호자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인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2011년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장기 기증을 꺼려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게 36.5%로 1등을 차지했는데요.
그 다음으로 막연한 두려움, 그 다음에 절차 이해 정보 부족으로 인해 19%.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50%를 넘어가는 것을 보아 전반적으로 장기 기증에 대해 훼손과 공포의 의지가 상당히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과 다양한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장기 기증과 관련한 그 사례를 방영했을 경우 6주 동안 장기 기증 희망자가 전년 대비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파가 실제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의 경우에는 단발적이고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가르친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현재 초, 중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보 오남용 교육, 폭력 예방 교육 같이 이러한 과정을 명확히 한다면 사회적인 장기 기증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전조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장기 기증 방식의 전환, 옵트인 방식에서 옵트아웃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 가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 희망자가 의사를 표하고 장기 기증 신청 등록을 해야만 대상자가 되는 옵트인 방식입니다. 이에 비해 스페인, 프랑스 등의 나라들은 장기 기증 거부 의사를 사전에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경우 기증하지 않을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장기 기증률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기증에 대해 잘 모르거나 단지 신청 절차가 복잡해 기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옵트아웃 방식인 대시 장기 기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율권 또한 침해하지 않습니다. 옵트아웃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사람들은 기증을 원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반대 의사를 밝히고 기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장기 기증의 기본값인 디폴트 옵션만을 안 한다 해서 옵트아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방식을 옵트인 방식에서 옵트아웃 방식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행한다면 장기 기증률도 높이고 국민들의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의 확보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나라별 장기 기준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9.22명 수준인 반면 미국이나 스페인은 거의 40명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장기기증연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장기기증에 대한 여러 단체들의 공모화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분산된 장기기증연합이나 체계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지원 아래 예산이 다양한 단체에 나뉘어 사용된다는 것은 통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이런 단체들은 이식 대기자의 정보나 임상적 결과 등 기타 다양한 여러 정보들을 3교대 24시간으로 항상 공유하고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련 조직들의 정리나 통폐합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다른 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뇌사 판정 절차의 간소화 또한 절차 간소화의 일종으로서 장기 기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 까다로운 뇌사 판정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이유로 장기 기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는 뇌사 판정의 지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체온이나 쇼크 여부 등 여러 가지 선행 요인이 만족된 상태에서 깊은 혼수 상태, 뇌관 반사가 완전히 없어야 하며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이 되어야 하는 등 정말 많은 검사와 판단을 당연히 거쳐야 하고 이 같은 시행을 6시간 후 성인의 경우 동일하게 했을 때에도 같은 결과일 시 뇌사 판정이 내려집니다. 물론 엄격한 뇌사 판단의 기준은 희생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선을 넘을 정도의 불필요한 기준들은 오히려 장기 기증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장기 조직 기증 희망 카드 갖기 및 기증 희망 등록 운동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일단 뇌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장기나 조직
본인의 의사를 등록하고 국가로부터 발급받는 카드가 있는데 이렇게 인정되는 카드를 기증희망 카드라고 합니다. 이 카드는 본인이 내사가 된 후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시에 가족들이 이 카드에 등록된 내용을 보고 이 고인이 평소 희망으로 내사를 하기를 했었구나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등록할 시기에 가족들과 기증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면 더욱 의미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장기조직 기증희망 카드를 가지고 가족들이 이 카드를 가지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화하여 이 카드를 소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 전 국민의 54%,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20에서 30% 이상의 국민들이 기증희망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의 장기, 조직, 골수 등 모든 기증희망자를 합쳐도 200만 명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전체 비율로 따져보면 4%밖에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 말은 국민 중 상당수는 아직 생명 나눔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고 결국 장기 기증에 대한 동의 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에 예비 보건 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정책 전문가들이 시행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증희망 등록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면 먼저 많은 국민들에게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주기 위해 기증희망 카드 갖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20조와 17조가 질문과 코멘트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20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조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코멘트와 질문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 위주로 세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멘트와 질문을 맡은 20조입니다. 우선 코멘트로 정부, 의료진, 체계, 예비 의료인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 개선 방법을 제시한 점을 접해 들었습니다. 또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 해법의 유효성을 확인한 것도 좋았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옵트아웃 제도에 대한 질문은 교수님이 앞서 코멘트에서 벌써 말씀을 해주셔서 생략하고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효율성을 위해 내사 판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내사 판정은 한 사람의 생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정확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만을 위해 내사 판정 기준을 간소화하였을 때 결과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 발표 내용에도 들어가 있듯이 깊은 혼수 상태 뇌관 반사가 완전히 없어야 되거나 자발 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이 이제 희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배제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 제가 구체적인 모든 판단 과정을 알고 있는 학생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이나 과정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관련된 절차가 현재 의료계 안에서도 좀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 기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장기 기증의 필요성만을 계속 강조한다면 오히려 더 거부감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드라마 같은 걸로 인해서 좀 잠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해도 그 효과가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장기 기증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 단순히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을 드리자면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사회의 관념이 많이 바뀐 교육을 통해 사회의 관념이 많이 바뀐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이를테면 가정폭력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과거에 비해 약간 가정폭력을 인지하고 그 가정폭력의 예후가 좋아졌다는 많은 사례들이 있고 이렇게 전반적인 사회 교육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까지는 아니죠. 사회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교육이 확실히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7조까지 질문과 코멘트를 들어보고 좀 질의응답 시간을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저희 조도 같은 주제를 했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알 수 있었는데 저희보다 좀 더 다양한 방안들을 많이 찾아서 발표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질문 먼저 한 가지 드리고자 한다면 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 같은 거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꺼려하는 이유 1순위가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인데 이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장기 기증의 어떤 포인트를 살려서 캠페인을 진행해야 그런 부분이 해소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회적 인식 개선.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어떤 부분을 주안점으로 둬야 이런 캠페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여쭤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먼저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은 사실 저희 나라 유교 사상의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일단 효과를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1순위 말고 2순위, 3순위에 막연한 두려움 혹은 전차의 정보 부족,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약간 정보나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장기 기증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확대, 그 다음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히 좋게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논평과 질문을 맡은 17조입니다. 내사자의 장기 조직 이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초점을 맞춰 다채롭게 분석해 주신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프레임드 클래스 모델, 옵틴 방식의 개선, 제도적인 차원의 발전, 인식 개선 등의 방법들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옵틴 방식을 옵트아웃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18조에서는 제안해 주신 부분 중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옵트인 방식을 옵트아웃 방식으로 바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은 개인 신체 자율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도덕적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첫째, 이 방식의 변화에 대한 공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둘째, 또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장기 기증 직전에도 장기 기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이 됐다고 하니까 네,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코멘트를 해주시거나 혹시 궁금한 거 있는 분들 있으실까요? 질문을 혹시 교수님께서 좀 코멘트 해주시거나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클로징은 어떻게 교수님 하실 거예요? 저희가 할까요? 예. 네네.
예, 고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예, 올해도 또 너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올해가 몇 번째 이 이 수업인지 아세요 혹시? 올해가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했었고,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시간 가졌었죠. 작년에는 차이가 마스크를 웨어링하고 또 여기 칸막이에 했던 흔적들이 있죠. 이렇게 다 칸막이를 하고 좀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너무나 이렇게 다 물론 이제 뭐 자율적으로 마스크 쓰신 분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그야말로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너무나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참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클로징에 앞서서 혹시 질문 좀 있으시면은 우리 총회장님 올라오세요. 질문 있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야 이건 내가 이런 질문하면은 좀 너무 좀 무섭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어차피 예과 1학년 학생들 그냥 그야말로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원래 여러분들의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여기 훌륭한 강의들 발표들 해주셨는데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천진난만한 질문들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에 재미나게 가족들한테 얘기할 거리가 하나 말씀드리고 저는 여러분 스리생 보셨죠? 스리생에서 아까 그걸 나오고 나서 슬기로운 시간에 나오고 나서 정말 기정률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비트 하나 있었는데 내상 판정에 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자기 이식을 하는데 5월 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누구죠? 조정석이 아들이 5월 5일만 되면 아빠가 죽은 날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슬프겠냐 해서 12시 자정이 넘으면 칼을 집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상 판정에서 사망을 선고하는 거는 내상 판정위원회 아까 3명 이상 모이는 내상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할 때가 사망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망 시간은 이미 5월 5일로 결정이 됐다는 거 그리고 로게티 하나 말씀드리고 매스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언급하셨지만 오징어 게임 보셨죠? 오징어 게임 봤다. 오징어 게임에서 장기 매매 나오죠?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능하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장기 매매. 오징어 게임에서 장기 매매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소위 장기법, 장기를 인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기준은 장기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국민들한테 이제 잘못된 장기 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장기 매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꼭 가족들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임만숙 교수님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우리 임만숙 교수님 한인대에서 의사교육을 담당하시는데 원래 오리지널리 여기 썰전이에요. 외과 의사였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한인대 김영석입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외과 서전이었고요. 이제 치료는 안 보고 있는데 제가 왜 외과를 선택하게 됐냐. 장기 이식이 너무 멋있었어요. 학생 때. 특히 문과 3학년 임상시설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외과부터 들어왔는데 그때 이식하는 선생님들 보면서 여러 명이서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딱 진행하는 거 보면서 멋있다. 서전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외과 선택을 했는데 결론은 저는 자기 이식을 다른 파트였지만 외과를 선택하게 된 게 자기 이식 때문이었다. 제가 학생 때 시습하면서 제일 인상이 남았던 게 뭐냐면 장기 이식 시작을 하는데 이제 내사자가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이식을 위해서 이제 수술실로 옮겨지는데 밖에 이제 젊은 남자였는데 밖에 이제 가족들이 쭉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환자가 이렇게 뇌사자가 진행하는데 보호자가 의료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 수술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들어가면 자기 아들은 이제 뇌사자로서 장기가 적출되고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인데도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수술 잘 끝나서 좋은 결과가 이렇게 바란다는 마음에서 울면서 자기 아들 수술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저 학생인데 그 얘기를 듣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속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 이식의 중요한 거는 장기를 얻어서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기증하는 자에 대한 예우, 기증자에 대한 감사 마음, 생명의 중심 이런 것도 꼭 좀 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앞으로 의사 생활하실 때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 박수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서 생명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카드 등록하실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나가면서 반드시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